철물점 직원 주제에 누구 딸을 넘봐? 뜨거운 된장찌개가 남자 앞에 쏟아졌습니다. 국물이 테이블 위로 튀더니 남자의 셔츠와 바지를 적셨어요. 고급 한정식집 개인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월급 200만 원짜리가 분수를 알아야지. 60대 여자가 소리를 질렀어요. 명품으로 치장한 예비 장모였습니다.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젖은 셔츠를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이 남자가 누구인지. 일주일 뒤에 무릎 꿇고 울며 빌어도 소용없다는 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항상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서울 청담동에 있는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였어요. 정우가 여자친구 수진과 함께 개인실로 들어서자 수진의 부모님이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오명자는 샤넬 귀걸이에 에르메스 스카프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아버지 김태우는 인테리어 회사 대표답게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어요. 수진이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쪽이 제가 말씀드렸던 정우 씨예요. 정우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우입니다. 명자는 대답 대신 정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브랜드 없는 평범한 셔츠에 시계도 없는 차림새를 보더니 입꼬리가 슬쩍 내려갔어요. 직업이 뭐예요? 철물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철물점이요? 사장이에요? 아니요, 직원입니다. 명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월급은 얼마나 받아요? 220만 원입니다. 그 순간 명자의 표정이 확 굳어버렸어요. 우리 수진이가 연봉이 얼만지 알아요? 7천이에요. 대기업 편집장이라고요. 근데 철물점 직원이랑 결혼하겠다고? 수진이 당황해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가족 될 사람인데 솔직해야지. 철물점 직원이 우리 딸이랑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정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수진 씨를 진심으로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명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행복? 220만 원으로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명자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사업인데요? 건설 쪽입니다. 명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건설이요? 어느 회사예요? 작은 회사입니다. 명자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작은 회사의 아들은 철물점 직원이라. 그러더니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야, 수진아. 정신 차려. 이런 남자랑 결혼해서 뭐가 되겠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어머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러세요? 좋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격이 맞아야지. 정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살면 부끄러울 게 없어요. 그 순간 명자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예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명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앞에 놓인 된장찌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철물점 직원 주제에 누구 딸을 넘봐. 뜨거운 국물이 정우 앞에 쏟아졌어요. 테이블 위로 국물이 튀더니 정우의 셔츠와 바지를 적셨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분수를 알아야지. 월급 200만 원짜리가 뭘 믿고 여기까지 기어들어온 거야. 정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젖은 셔츠를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냅킨을 집어 닦았어요.
수진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정우 씨 괜찮아요? 어머니가 너무하셨어요. 괜찮아요.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명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정우 씨, 수진이 따라가려 했지만 명자가 팔을 붙잡았어요. 가만 있어. 저런 남자 보내는 게 너한테 나은 거야. 수진이 팔을 뿌리치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우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국물에 젖은 셔츠를 벗어던지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잠시 거울을 바라보던 정우가 핸드폰을 꺼내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박비서라는 이름 위에서 손가락이 잠시 멈췄어요.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버튼을 눌렀어요. 네, 도련님. 무슨 일이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중년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호라는 사람이 있어. 인테리어 회사 대표야. 회사 거래처랑 진행 중인 계약 전부 알아봐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정우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비서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우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건데 정우는 철물점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태양건설그룹 회장의 외아들이었어요. 태양건설, 연매출 8조 원, 국내 건설업계 1위, 호텔, 백화점, 아파트까지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태호의 인테리어 회사는 거래처 절반이 태양건설 계열사였어요. 정우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우는 평소처럼 철물점으로 출근했어요. 페인트통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하며 평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비서였습니다. 도련님, 보고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정우가 철물점 뒤편 골목으로 나갔어요. 말해봐. 김태호 대표의 회사는 KT 인테리어입니다. 직원 45명 규모의 중소기업이고 연매출은 약 120억 원 정도입니다. 정우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주요 거래처가 눈에 띕니다. 태양건설 계열사인 태양호텔, 태양백화점, 그리고 태양건설 아파트 현장 3곳에서 인테리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곳 매출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정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태양건설 신축 오피스텔 인테리어 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30억 원짜리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30억이면 김태호한테는 큰 계약이겠네. 네, 이 계약이 성사되면 KT 인테리어는 단숨에 중견기업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김태호 대표가 이번 계약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정우가 잠시 침묵했어요. 골목 끝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도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우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진이었습니다. 박비서,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수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우 씨, 나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제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정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 내가 심하게 말씀드렸어. 다시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수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자기가 한 일이 뭐가 잘못이냐고 하시더라. 오히려 나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셨어.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수진 씨, 어머님한테 사과받고 싶은 마음 없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뭔데? 저는 수진 씨를 진심으로 좋아해요. 하지만 어제 일은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수진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 헤어지자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정우 씨, 나는 어머니 편 아니야. 나는 정우 씨 편이야. 알지? 정우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알지? 수진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알아요. 며칠만 시간 줘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수진은 잘못이 없었어요. 하지만 명자는 달랐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우가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박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도련님. 태양호텔이랑 태양백화점 구매팀장한테 연락해. KT 인테리어와의 계약 재검토하라고 전해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실행하시는 겁니까? 정우가 대답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일단 준비만 해도. 내가 신호를 줄 때까지 대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다음 달 오피스텔 계약건 있잖아. 그것도 보류시킬 수 있게 준비해놔. 30억짜리 계약 말씀이십니까? 그래. 박비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련님, 그 정도면 상대 회사가 큰 타격을 입습니다. 알아. 정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야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우가 철물점으로 돌아갔어요. 오후에도 평소처럼 손님을 맞이하고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명자에게 기회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정우야. 네, 아버지. 박비서한테 들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정우가 잠시 망설였어요.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아직 결정 못했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우야, 내가 한 가지만 말해주마. 네. 사람은 한 번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떳떳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그래야 세상이 바로 서는 거야. 정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알아서 판단해라. 대신 후회 없는 선택을 하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우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골목 끝에 서서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명자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진은 어머니 대신 사과했지만 그건 수진의 사과지 명자의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정우가 결심했어요. 기다려볼게. 사흘만. 사흘 안에 명자가 직접 사과하면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과가 없다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정우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빠르게 지나갈 거였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명자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사과는커녕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대신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 나 어떡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나한테 최후 통첩을 했어. 일주일 안에 정우 씨랑 헤어지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래. 정우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정우 씨 안 버릴 거야. 진짜야.
근데 어머니가 너무 심하셔.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도 어머니 편이야. 수진 씨,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정우 씨 잘못 아니야. 어머니가 잘못한 거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있잖아.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철물점 직원한테 당한 수모를 평생 못 잊을 거라고. 내가 정우 씨랑 결혼하면 다시는 내 얼굴 안 보겠대. 정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당한 수모요? 응. 어머니 말로는 정우 씨가 상견례에서 자기한테 말대꾸하고 무시했대. 자기가 오히려 피해자래. 정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우 씨? 거기 있어? 있어요. 정우가 창밖을 봤습니다. 철물점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수진 씨, 나 며칠만 더 시간 줘요. 생각 정리 좀 하고 연락할게요. 알았어. 근데 정우 씨, 우리 헤어지는 거 아니지?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수진 씨가 결정할 일이에요. 나는 수진 씨를 좋아해요. 그건 변함없어요. 나도 정우 씨 좋아해. 절대 안 헤어져.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우가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당한 수모. 자기가 피해자. 명자는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진에게 최후 통첩까지 했어요. 정우가 결심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박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도련님. 실행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태양호텔과 태양백화점 계약 재검토, 그리고 오피스텔 30억 계약 보류. 맞습니까? 맞아.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머지 거래처도 전부 알아봐. 김태호 회사가 어디랑 거래하고 있는지. 전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우가 철물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어요. 기회를 줬어요. 사흘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명자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에게 헤어지라고 협박했어요.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3시였습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KT 인테리어 사무실이었어요. 김태호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오피스텔 계약 때문에 바빴어요. 30억짜리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회사가 크게 도약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태양호텔 구매팀이었어요. 김태호가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 대표님, 죄송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다음 분기 계약건인데요. 본사에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당분간 계약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5년 동안 거래했잖아요. 저도 갑작스러운 지시라서요.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호가 당황해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뭐지? 무슨 일이지? 10분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태양백화점이었어요. 김 대표님, 다음 달 리뉴얼 공사건 말인데요. 본사 방침이 바뀌어서 다른 업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잠깐만요. 그 계약 저희가 다 준비해 놨잖아요. 견적도 다 냈고요. 죄송합니다. 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라서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호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대체 무슨 일이야?
그때 직원이 급하게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또 뭔데? 태양건설에서 연락 왔는데요. 다음 달 오피스텔 계약 보리래요. 태호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30억짜리 오피스텔 계약이요. 내부 사정으로 당분간 진행이 어렵대요. 태호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서류가 바닥으로 흩어졌어요. 말도 안 돼. 그 계약 다음 달이라고.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러네요. 태호가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하루 만에 3건의 계약이 날아갔습니다. 그것도 전부 태양건설 계열사에서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러는 거였습니다. 대체 누가? 왜? 태호는 알지 못했어요. 사흘 전 상견례에서 자기 아내가 한 짓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거리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태호의 회사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태양건설 계열사 4곳과의 계약이 전부 끊겼습니다. 매출의 60%가 사라진 거였어요. 태호는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태양호텔 구매팀장을 찾아가고 태양백화점 담당자에게 사정하고 태양건설 본사에도 연락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본사 방침입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누가 이러는 거야? 대체 왜? 태호가 아무리 물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위에서 결정된 거라고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른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랜드 호텔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달 리모델링 공사 건인데요. 다른 업체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태호가 소리쳤어요.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건 없는데요. 그냥 내부 사정이 있어서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 체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인테리어 유지보수 계약 해지한다고요. 5년 동안 거래했던 곳이었습니다. 태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거래처가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누군가 뒤에서 손을 쓰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태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명자가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태호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어요. 명자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그래요? 얼굴이 왜 그 모양이에요? 회사가 이상해. 거래처가 갑자기 다 끊기고 있어. 뭐라고요? 태양건설 쪽이 다 끊겼어. 다른 데도 하나둘 빠지고 있고.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명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갑자기요?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다들 그냥 본사 방침이라고만 해. 아무도 이유를 안 알려줘. 태호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다음 달 오피스텔 계약 30억짜리도 날아갔어. 이러다가 회사 망해. 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30억이요? 응. 그거 성사되면 회사가 크게 도약할 수 있었는데 다 물거품이 됐어. 명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수진이 거실로 나왔어요. 부모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회사가 좀 어려워졌다. 걱정하지 마. 수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갑자기요? 왜요? 나도 몰라. 그냥 갑자기 이래. 수진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뭔가 떠오른 듯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 혹시 그거 언제부터 그랬어요?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한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 전이면 상견례 직후였어요.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정우는 철물점 직원이었어요. 월급 220만 원 받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뭐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자가 태호를 바라봤어요. 당신 진짜 이유 모르는 거예요? 몰라. 진짜 모르겠어. 내가 누구한테 원한 살 일이 있나? 명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문득 일주일 전 상견례가 떠올랐어요. 철물점 직원한테 국물을 끼얹었던 일이요. 설마 그게? 아니야. 말도 안 돼. 철물점 직원이 뭔 힘이 있다고. 명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그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태호가 은행에 갔습니다. 운영자금 대출을 받으려고요. 거래처가 끊기면서 당장 직원들 월급 줄 돈이 부족했어요. 은행 대출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김 대표님, 죄송하지만 이번 대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호가 당황했어요. 왜요? 저희 신용등급 괜찮잖아요. 최근에 주요 거래처 계약이 많이 해지됐더라고요. 그게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됐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희 회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담당자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호가 은행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끝이야. 이대로 가면 진짜 끝이야. 태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게 아내 명자 때문이라는 걸요. 상견례에서 예비 사위에게 국물을 끼얹은 그 한 번의 행동이 회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정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수지는 계속 생각했어요. 아버지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 게 상견례 직후부터라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타이밍이 너무 딱 맞았어요. 수진이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건설, 태양호텔, 태양백화점. 아버지 회사 거래처가 전부 태양그룹 계열사였어요.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정우가 부모님이 건설 쪽 사업을 한다고 했던 말이요. 설마. 수진이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태양건설 회장.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기사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태양건설그룹 이재현 회장, 연매출 8조 원 돌파, 국내 건설업계 1위 수성. 사진이 있었어요. 60대 남자가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수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매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수진이 다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태양건설 이재현 회장 외아들 이정우 씨 해외 MBA 취득 후 귀국.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정우. 사진이 있었어요. 몇 년 전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아버지 옆에 서 있었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얼굴, 이 눈매, 틀림없었어요. 정우였습니다. 수진이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우가 태양건설 회장 아들이라고? 연매출 8조 원짜리 대기업 후계자? 그럼 철물점 직원이라는 건 뭐였어? 월급 220만 원이라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야? 수진이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여보세요?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우 씨, 나한테 할 말 없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태양건설, 이재현 회장,
외아들 이정우.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게 정우 씨 맞아? 정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대답해. 맞아, 아니야? 정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맞아요. 수진이 숨을 멈췄습니다. 왜 거짓말했어? 왜 철물점 직원인 척했어? 거짓말은 아니에요. 나 진짜 철물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월급도 진짜 220만 원 받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정우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현장 경험을 쌓고 있다고요. 3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일반 직원으로 살기로 했다고요. 수진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나한테 숨긴 거야? 말할 타이밍을 찾고 있었어요. 진심이에요. 수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아버지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 거, 그것도 정우 씨 때문이야? 정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대답해. 네. 정우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수진이 눈물이 터졌어요. 왜 그랬어? 왜 우리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왜? 정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상견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진 씨도 알잖아요. 그건 어머니가 잘못한 거야. 아버지는 잘못 없잖아. 알아요. 그럼 왜 아버지 회사를? 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 씨, 나 사흘을 기다렸어요. 어머님이 사과하시면 없던 일로 하려고 했어요.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근데 어머님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셨잖아요. 수진 씨한테 헤어지라고 협박까지 하셨고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해.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정우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나도 아무 잘못 없었어요. 근데 국물을 뒤집었었잖아요. 수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가 말을 이었어요. 수진 씨, 나는 수진 씨를 원망하지 않아요. 수진 씨 잘못 아니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정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수진 씨가 결정해요. 나는 기다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진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우가 재벌 아들이라는 것도 충격이었고 아버지 회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정우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사과도 안 하고 오히려 큰 소리 쳤어요.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 거실로 나왔어요. 명자와 태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회사 일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수진이 부모님 앞에 섰어요. 할 말이 있어요. 명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수진이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요. 태호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내가 안다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 씨 때문이에요. 명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철물점 직원이 뭔 힘이 있다고 회사를 망하게 해? 수진이 명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우 씨는 철물점 직원이 아니에요. 뭔 소리야? 태양건설그룹 회장 아들이에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태호도 멍하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말을 이었어요. 태양건설이요. 연매출 8조 원. 국내 건설업계 1위. 그 회사 회장 외아들이 정우 씨예요. 명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신분 숨기고 현장 경험 쌓으려고 철물점에서 일하고 있었대요. 월급 220만 원 받으면서요. 태호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지금 우리 회사 거래처가 다 끊긴 게, 네, 정우 씨가 한 거예요. 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양건설, 태양호텔, 태양백화점, 전부 정훈의 회사였어요. 거래처가 끊긴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우가 손을 쓴 거였어요.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 철물점 직원이 재벌이었다고? 네. 왜 그런 애가 철물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중요하지. 그걸 왜 말 안 했어? 정우 씨가 말 안 한 거예요. 신분 숨기고 살고 싶었대요. 명자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아니야. 그럼 내가 상견례에서. 수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국물 끼얹은 그 남자가 태양건설 회장 아들이에요. 명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태호가 명자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그때 그 짓만 안 했어도 이렇게 안 됐어.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철물점 직원이라며. 그래서 사람을 무시해도 돼? 직업 보고 사람 판단하니까 이 꼴이 난 거잖아.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명자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지금 싸운다고 해결될 일 아니잖아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명자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태호가 수진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방법이 있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우 씨한테 전화했는데 제가 결정하래요. 뭘 결정하라는 거야? 우리 관계요. 계속 만날 건지 헤어질 건지. 명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한테 빌어야 해. 내가 직접 가서 빌어야 해. 태호가 명자를 봤어요. 당신이? 응. 내가 잘못했잖아. 내가 사과해야지.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사과해도 받아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해야지.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진이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쉬세요. 내일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아니야. 당장 가야 해. 오늘 밤에 어딜 가요? 정우 씨 집이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명자가 멈칫했어요. 수진 말이 맞았습니다. 정우가 어디 사는지도 몰랐어요. 명자가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태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수진이한테 연락처 받아서 찾아가 봐. 진심으로 사과해.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그날 밤 명자는 한숨도 못 잤어요. 상견례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철물점 직원 주제에 누구 딸을 넘봐. 그 말을 내뱉으며 국물을 끼얹었던 장면이요. 그때 정우의 표정이 생각났어요. 놀라거나 화내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자기를 바라보던 눈빛이요. 그 눈빛이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실망이었습니다. 명자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어떻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명자는 결심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우를 만나서 사과하기로요. 하지만 정우가 그 사과를 받아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명자는 수진에게서 정우가 일하는 철물점 주소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택시를 탔습니다. 마포구의 작은 골목이었어요. 허름한 철물점 간판이 보였습니다. 명자가 택시에서 내렸어요. 철물점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저 안에 연매출 8조 원짜리 대기업 후계자가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명자가 심호흡을 하고 철물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가 페인트통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명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바라봤어요. 어서 오세요. 정우가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손님에게 하듯이요.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우 씨 나야. 수진이 어머니. 알고 있어요. 정우가 장갑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명자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존심이 뭉개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자존심을 챙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우 씨, 나 사과하러 왔어. 정우가 아무 말 없이 명자를 바라봤어요. 명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상견례 때 내가 잘못했어. 국물 끼얹은 거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정우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나는 정우 씨가 진짜 철물점 직원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이유가 안 되는 거잖아. 철물점 직원이든 모든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정우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명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우리 남편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다 내 잘못이야. 정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지금 사과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명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쳐서 사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남편 회사가 망하게 생겨서 사과하시는 거예요? 명자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상견례 끝나고 사흘을 기다렸어요. 어머님이 사과하시면 없던 일로 하려고요. 명자의 눈이 흔들렸어요. 근데 어머님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셨잖아요. 수진 씨한테 헤어지라고 협박까지 하셨고요. 명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진짜야. 정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지금 사과하시는 건 제가 누군지 알게 됐기 때문이잖아요. 만약 제가 진짜 철물점 직원이었으면 평생 사과 안 하셨을 거예요. 명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 말이 맞았어요. 정우가 말을 이었어요. 저한테 국물 끼얹으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머님은 저를 사람 취급 안 하셨잖아요. 월급 200만 원짜리라고 무시하셨고요.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정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저는 돈이 많아서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명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물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제발이요. 제발 한 번만 봐줘요. 정우가 명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명자가 이마를 바닥에 찧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남편 회사 망하면 우리 가족 다 길거리로 나앉아요. 제발이요. 정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세요, 어머님. 명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희망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용서해 주는 거야?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시면 다른 손님들 불편해요. 명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그날 국물 맞고 집에 가서 거울 봤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아세요? 명자가 울면서 대답했어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사과하셔도 그날 받은 모욕은 사라지지 않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들 평생 안 잊혀요.
그럼 어떻게?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돼? 정우가 명자를 바라봤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발이요. 뭐든 할게. 뭐든 할 테니까 용서해줘요. 정우가 돌아섰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세요, 어머님.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정우 씨, 명자가 불렀지만 정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철물점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명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여자가 허름한 철물점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명자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했어요. 사과했는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제 어떡하면 좋아? 명자는 알지 못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정우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걸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우는 퇴근 후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명자가 무릎 꿇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제발이요. 제발 한 번만 봐줘요. 울면서 빌던 명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60대 여자가 무릎까지 꿇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명자가 사과한 건 정우가 재벌 아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만약 진짜 철물점 직원이었다면 평생 그런 사과 없었을 거예요. 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정우야, 네 아버지. 박비서한테 들었다. 그 집 어머니가 철물점까지 찾아왔다며? 네. 사과하러 왔어요. 받아줬냐? 아니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야, 아버지가 물어볼 게 있다. 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정우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복수가 목적이냐? 아니면 사과를 받고 싶은 거냐? 정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사과를 원했어요. 근데 이제는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우야, 복수는 끝이 없다. 상대가 무릎 꿇어도 시원하지 않아. 그렇다고 용서하자니 억울하고. 그게 복수야. 정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냐야. 그 여자한테 매달려서 평생 복수하면서 살 거냐? 아니면 털어버리고 내 인생 살 거냐? 정우가 한강을 바라봤어요. 강물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요. 그냥 사람 대접받고 싶었어요. 철물점 직원이든 재벌 아들이든 상관없이요. 그냥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게 당연한 거지.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정우야, 내 마음이 정리되면 아버지한테 말해라. 어떤 결정을 하든 지지해 줄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우가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전화가 왔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정우 씨, 나야.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어. 철물점에 갔다 왔다고. 네. 용서 안 해준 거 맞아? 정우가 잠시 침묵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우 씨, 나 할 말 있어. 뭔데요? 나 결정했어. 정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정우 씨 편 들기로 했어. 정우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한 거 맞아. 정우 씨한테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나도 그때 어머니 말리지 못한 게 후회돼. 수진 씨, 근데 정우 씨, 나도 부탁이 있어. 뭔데요? 우리 아버지는 잘못한 거 없잖아. 아버지 회사만이라도 살려줄 수 없어? 정우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밤잠을 못 자. 회사 망하면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우리 가족도 길거리로 나앉아. 어머니 잘못인 건 알아. 근데 아버지는 진짜 아무 잘못 없잖아. 정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 씨, 나도 알아요. 아버님이 잘못한 건 없다는 거. 그럼 제발. 근데 어머님은 어떡해요? 어머님은 그냥 넘어가요? 수진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머니는 벌 받아야 해. 그건 인정해. 근데 아버지까지 같이 무너지는 건 너무하잖아. 정우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수진 씨, 내가 생각해 볼게요. 정우 씨, 대신 약속 하나 해줘요. 뭔데? 어머님이 진심으로 변하셨는지 내가 확인할 거예요. 진짜 뉘우치신 거라면 생각해 볼게요.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직 고마워할 거 없어요. 생각해 본다는 거지 용서한다는 거 아니에요. 알아. 그래도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우가 집으로 걸어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명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용서해야 하는 걸까? 정우도 답을 모르겠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명자가 진심으로 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 그게 확인되면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았어요. 정우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려는데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박비서였습니다. 도련님, 김태호 대표 회사 상황 보고 드립니다. 응, 말해. 현재 상태로는 한 달 안에 부도 예정입니다. 은행 대출도 막혔고 거래처도 더 빠지고 있습니다. 정우가 잠시 침묵했어요. 지금 중단하면 살릴 수 있어? 네. 지금 손 떼시면 기존 거래처만으로도 간신히 버틸 수 있습니다. 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일단 더 이상 압박하지 마. 현상 유지만 해. 중단하시는 겁니까? 아직 결정 안 했어. 일단 멈추는 거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정우가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명자가 진심으로 변했는지 확인할 차례였어요. 그게 확인되면 결정을 내릴 생각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명자가 진심으로 변했는지 확인하기로 했어요. 방법을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박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 말씀하세요. 사람 한 명 보내줘. 평범한 차림에 허름한 옷 입고 김태호 집에 찾아가서 길을 물어보게 해줘. 무슨 의도이신지요? 그 집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 박 비서가 잠시 침묵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명자는 집 앞 편의점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요즘 택시도 안 타고 걸어 다녔습니다. 돈이 아까워서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50대 남자였습니다. 낡은 점퍼에 구겨진 바지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죄송한데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이 주소가 어디인지 아세요? 처음 와서 길을 모르겠어요. 명자가 종이를 받아봤습니다. 근처 주소였어요. 예전 명자였으면 이랬을 거예요. 허름한 옷차림을 훑어보고는 귀찮다는 듯이 모른다고 했겠죠. 아니면 아예 무시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명자가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여기요? 여기서 2블록 직진하시다가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꺾으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명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사거리까지 같이 가드릴까요? 남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래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명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남자가 고맙다고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명자는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 사람한테 말도 안 걸었을 거야. 옷차림 보고 무시했겠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시하고 살았을까. 정우 씨만 그런 게 아니었어. 명자가 눈물을 훔쳤어요. 그날 저녁 박 비서에게서 보고가 왔습니다. 도련님 확인됐습니다. 어땠어? 친절하게 길을 알려줬습니다. 사거리까지 같이 가주겠다고도 했고요. 정우가 잠시 침묵했어요. 박 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반응입니다. 조사한 바로는 그분이 원래 허름한 차림 사람들한테 굉장히 차갑게 대했다고 하더군요. 정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한 번 더 확인해 볼게. 다른 상황으로.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명자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요즘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외식할 돈이 없었거든요. 계산대 앞에 줄이 길었어요. 명자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80대로 보였어요. 허리가 굽어 있었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지갑을 뒤지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돈이 모자라네. 카드를 내밀었지만 한도 초과라고 나왔습니다. 계산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뭐 빼실 거 있으세요?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내려다봤습니다. 라면 몇 개, 두부, 계란이 전부였어요.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명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계산할게요. 할머니가 놀라서 명자를 봤습니다.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얼마 안 되는데요, 뭘. 명자가 카드를 내밀어 계산을 마쳤습니다. 할머니가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아니에요. 건강하세요. 명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트를 나와 걸어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예전 명자였으면 어땠을까요? 저 할머니 뒤에서 짜증내며 빨리 하라고 했을 거예요. 대신 계산해준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겠죠. 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사람을 돈으로 봤을까? 정우한테 국물 끼얹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 나는 정우 씨를 사람으로 안 봤어. 월급 200만 원짜리로 봤지. 명자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우 씨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날 밤 박 비서에게서 또 보고가 왔어요. 도련님 마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들었어. 돈 모자란 할머니 계산을 대신 해줬습니다. 예전 그분 성격으론 절대 안 할 행동입니다. 정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우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진짜 변한 것 같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부러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저희가 관찰하고 있다는 건 전혀 모르니까요. 정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박 비서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김태호 대표 회사가 한 달 안에 결론이 나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버티기 힘듭니다. 정우가 눈을 감았어요. 명자가 변한 건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견례에서 받은 모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정우가 입을 열었어요. 내일 만나자고 해. 어머님한테 직접 만나시겠습니까? 응.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결정할 거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정우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용서할지 끝까지 갈지. 정우도 아직 답을 모르겠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였어요. 조용한 개인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우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명자가 들어왔습니다. 예전과 달랐어요. 명품 옷 대신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명자가 정우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가 말을 이었어요. 정우 씨, 나 할 말이 있어. 들을게요. 명자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날 상견례에서 내가 한 짓 진짜 잘못했어. 국물 끼얹은 것도 철물점 직원이라고 무시한 것도 전부 다 잘못이야. 정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명자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정우 씨가 재벌 아들이라서 무서웠어. 남편 회사 망할까봐 사과한 거 맞아. 정우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하지만 명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뭐가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싶어. 사람을 돈으로 보고 직업으로 판단하고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이제야 알겠어.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트에서 할머니 계산 대신 해드렸을 때 그때 깨달았어. 예전 나였으면 절대 안 했을 짓이거든. 그때 생각했어. 아, 내가 정말 나쁘게 살았구나. 정우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우 씨, 내가 진짜 미안한 건 그거야. 정우 씨를 사람으로 안 본 거. 월급 얼마 받는 철물점 직원으로만 봤지 한 사람으로 안 봤어. 정우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명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우 씨가 재벌 아들이든 진짜 철물점 직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해. 그날 내가 한 말, 한 행동 전부 다 잘못이야. 용서해달라고 말 못하겠어.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어. 정우가 명자를 내려다봤어요. 일어나세요, 어머님. 명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가 말했어요. 지난번에 철물점에서 무릎 꿇으셨을 때랑 지금이랑 달라요. 뭐가요? 그때는 용서해달라고 하셨잖아요. 회사 살려달라고. 근데 지금은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셨어요. 명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그날 국물 맞았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 모욕감도 들었고 분노도 났고 명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더 힘들었던 건 내가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는 거였어요. 철물점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우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도 생각 많이 했어요. 어머님을 용서해야 하나, 끝까지 가야 하나.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정우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진짜 변하신 것 같아요. 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우가 말을 이었어요. 제가 몰래 확인했어요. 길에서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하신 것도, 마트에서 할머니 도와주신 것도. 명자가 당황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정우가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저 몰래 그랬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진심이라는 뜻이에요. 명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용서할게요. 명자의 입이 벌어졌어요. 정말?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정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사람을 직업이나 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누구든 한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세요. 그게 제 조건이에요. 명자가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약속할게. 진짜 약속해.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자도 따라 일어났어요. 아버님 회사는 제가 손 떼겠어요. 기존 거래처도 다시 연결해 드릴게요.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한테 고마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 사세요. 정우가 카페를 나서려는데 명자가 불렀어요. 정우 씨. 정우가 돌아봤습니다. 수진이 잘 부탁해. 그의 진짜 정우 씨 좋아해. 정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알아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에 수진이 서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수진이 다가왔어요. 어땠어? 끝났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용서해 준 거야? 네. 수진이 정우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진짜 고마워. 정우가 수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수진 씨, 우리 다시 시작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진짜? 네. 처음부터 다시. 이번엔 숨기는 거 없이. 수진이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김태호의 회사는 다시 살아났어요. 태양건설 계열사와의 거래가 재개됐고 30억짜리 오피스텔 계약도 다시 진행됐습니다. 태호는 정우에게 직접 찾아와 인사했어요.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명자는 정말 변했습니다. 동네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독거노인들 도시락 배달하고 무료 급식소에서 일손도 도왔습니다. 예전에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먼저 인사하고 웃어주었어요.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 까칠하던 사람이 어쩜 저렇게 달라졌냐고요. 명자는 대답했어요. 늦게 배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정우와 수지는 1년 후에 결혼했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정우가 원했거든요. 재벌 아들이라고 화려하게 할 필요 없다고요. 결혼식장에서 명자가 정우에게 다가왔어요. 정우야. 네, 어머님. 명자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내가 널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해. 진짜 좋은 사람인데. 정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지금 알아봐 주셨으니까요. 명자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정우가 하객들을 바라봤어요. 아버지도 박비서도 철물점 동료들도 와 있었습니다. 정우가 중얼거렸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게 내가 배운 거예요. 수진이 정우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럴 거예요. 두 사람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직업이나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지 마세요. 당신이 무시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누구에게든 예의를 지키세요. 당신이 던진 모욕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한다면 새로운 시작도 가능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항상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